자, 이재명은 지금 두 가지의 이유로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첫 번째, 대북송금. 미국 의회에서 이미 보고서를 다 만들었죠. 그죠? 재작년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스라엘 군이 아동학대를 해서 시신을 떨어뜨렸다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독일 히틀러 나치가 저지른 그 홀로코스트랑 연결한, 제가 봤을 때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이재명이는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과 이재명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의 발언 용납할 수 없으면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된다. 실망이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발언들을 이제 순서대로 요약하자면은 우리 시간으로 4월 10일에 급발진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 완전 허위죠. 지금 영상도 아니고 2년 전입니다. 첫 번째, 아예 시점도 틀려요. 이재명 첫 번째 거지. 두 번째는 아동 학대도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냥 전시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막 교전 중에 지붕에서 떨어뜨린 장면이죠.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래서 이재명이 말한 거는 아동 학대도 아니야. 시점도 틀렸어. 게다가 전투 중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처벌도 받았어. 그런 가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규탄받을 만한데 그거를 나치의 홀로코스트랑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4월 10일에. 그 다음에 변명을 하죠. 아니라고 반박을 받으니까 그래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게 다행이네. 시신이라도 그래도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사과 안 해. 그래 전 세계인들의 규탄을 받았으면 한 번쯤 돌아볼 만한데 이스라엘한테 실망이다. 사욕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여기에서 지금 국힘이랑 한국 보수 세력이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지금 자기 편 안 드는 사람들을 또 매국노라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 이재명이가 모사드가 무서우니까 자기 친구들 부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참전합니다. 이재명 이스라엘 발언 옹호한다 이러면서 보편 가치를 언급했을 봅니다. 보편 가치 언급 같은 소리인데 이란의 그런 끔찍한 말행 같은 거 규탄 안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국 좌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 석방되는 순간 내란 프레임 다 깨지고, 윤 대통령 2심에서 무죄 나는 순간 얘네들 내란 프레임 다 작살나고, 윤 대통령 석방되는 순간 한미 동맹의 상징이 풀려나는 거고, 계엄령의 상징이 나오는 거고, 부정선거의 상징이 나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에서 이게 지원하면 이거 끝장나니까 이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말을 계속 하거든. 트위터에 또 하나 나왔어요.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의 국제적 상식이다. 이러면서 보면은 왜 내 편 안 드냐, 국힘 내란 니 찍더라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비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매국노다. 내 편 안 들고 이스라엘 편, 미국 편 들은 사람들은 매국노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제적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알자지라에서도 이재명의 이 발언을 다뤘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이 폭력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고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이재명을 비판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보도하는 거고, 알자지라 뭐 보도하고 있고, 데니얼 메론이라고 하는 한 한국 기사에서도 이번에 이제 멘트를 실었는데 이분은 강력하게 이재명 규탄하고 있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한국의 이재명의 발언은 가짜 계정이 해당 내용을 현재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게시물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또한 이 한국 기사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팔레스타인 측이 퍼뜨린 허위 정보 관련 나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샘 이런 분은 또 조회수가 38만에 나왔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만 명의 유대계 미국인들이 참전해 대한민국을 방어했고 수백 명이 전사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보답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포스트.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이. 이스라엘에서 발행하는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영어 일간지가 예루살렘 포스트예요. 특히 이거를 누가 많이 보냐면은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봐요. 외교 관계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영어권 독자들이 중동과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 이걸 참고하는데 특히 예루살렘 포스트의 입장은 보수예요. 그러면 중동 관련된 매체에는 좌파들이 많고 친이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그나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포스트 보고, 특히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포스트의 강력한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트럼프통이 홀로코스트 비교 발언을 내놨고 이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 자, 여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포스트에 들어가 보잖아요. 스크롤 쭉쭉 내리면은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미들이스트 섹션이 있죠. 그럼 제이디 벤스가 이거 뭐 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스라엘 뉴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섹션이 있냐면은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반유대주의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 반유대주의 섹션에 이재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여기 있네. 이거 합성 아니야 이거. 이거 저 국제사회에서 다 보는 거거든. 여기서 마지막 칼럼의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욕설을 하고 막 그러진 않죠. 어쨌든 종론지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막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지금 뭐 유가 문제와 반도체 문제와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또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내 정치용의 돌파를 위해서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용되었다. 이스라엘 has simply become a tool in the equation.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구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지 잘못이고 트럼프 대통령 때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때림으로써 이 문제를 바깥으로 환기시키는. 근데 그 발언이 너무 극언이라는 거야. 어디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걸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냐고. 600만 명을 그렇게 죽여버린. 그러면 이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매체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 50명을 발표하는 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워드 러트닉, 그 다음에 스티븐 밀러, 다 유대인입니다. 수석 전략가. 가장 중요한 분이 미리엄 에덜슨인데 아마 높은 확률로 후원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미리엄 에덜슨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장까지 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는 최고 유대인 갑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입김이 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뭘 건드렸는지 아마 지도 파악이 안 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다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골로 가게 생겼다. 야, 이스라엘이 만약에 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할래? 너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전체를 반유대주의라고 생각하면 어떡할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런 발언했냐. 제정신은 아니죠. 제정신은 아닌데 근데 난 맥락을 잘 보세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왜? 북한이 시켰나? 중국이 시켰나?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선거 앞두고 경제 박살나가지고 불안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번 맥락을 보자고요. 자, 중국, 파키스탄,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뭐 제재 때리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근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우리나라도 기권을 했어요. 근데 왜 말은 저렇게 세게 나가냐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도 이슬람 눈치를 보지만 유대 자본이 강력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세게 얘기 못한다고. 근데 이재명이가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유국가들과 한편에 섰는데 왜 지가 총대 메고 나왔을까 이재명이가. 그거는 바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보다 이재명이가 훨씬 더 강력한 친중이고 시진핑의 졸기라서 그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마크롱이랑 저런데도 저런 식으로는 얘기는 안 해. 뭐 이스라엘의 공격을 뭐 반대한다 이 정도는 하겠지만 뭐 홀로코스트 드립치면서 저는 못하거든 무서워서. 그러면 이재명이는 저 국가들의 좌파 뭐 키어스타 뭐 마크롱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좌파들과 시진핑과 김정은한테. 왜? 이란 전쟁 진짜 미국이 이겨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새벽에 발표한 게 물론 나토가 또 뻥튀기 한 걸 수도 있는데 나토가 호르무즈 공동방위에 참여한다는 걸 시사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제사회가 미국이랑 함께 못 가도록 이스라엘의 도덕적 결함을 계속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란, 중국, 김정은의 대리인처럼 나와서 지금 저렇게 까부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뒤가 없거든. 이란 끝나고 나면은 김정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석유가 안 들어가면서 지도 이제 뒤가 없으니까 부정선거 도와줄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계산이 끝났겠죠. 이스라엘 저거 국제사회에서 규탄해가지고 전쟁 그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하더라도 네타냐후가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네타냐후 말하는 거 보세요. 레바논 남북까지로 이게 방문해가지고 전쟁 안 끝난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이란 대리 세력 단절 전권에 전쟁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제 경제와 군사력 밸런스와 지지율을 관리하면서 이제 좀 스탑을 할 수도 있지만 여지가 있지만은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탑이 안 된다 상황이. 그럼 네타냐후가 지금 재판 제기가 됐거든요. 네타냐후도 지금 혐의가 3개 있어요. 배임 2개, 그다음 하나가 뇌물죄. 그게 만약에 재판 제기에 대해서 유죄 뜨면은 네타냐후 총리직 날아갑니다. 네타냐후가 사임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그만하자 그럴까? 천만에 만만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도 설레지. 네타냐후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보라니까. 이스라엘은 연정이에요. 우리랑 다르게 연립정부를 꾸려서 그 안에서 합의를 해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네타냐후의 이 리쿠드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들을 보면은 의석수는 적지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초강경파들이에요. 이란 싹 쓸어야 되고 예루살렘까지로 탈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쿠드 당의 당수인 총리가 사임을 하더라도 그럼 비슷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 자본이 후원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가 전쟁을 못하도록 총대를 메고 나온 상황입니다. 굉장히 살벌한 도박을 한 거지 집단에는.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와 중동 전쟁 종식 시점에 대해서 함께 공동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낮은 가능성이라도 막 갑자기 그냥 이제 이란 사태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 관계입니다. 시진핑 만났을 때 뭐라 했겠어요? 시진핑이가 국제정세 혼란하다. 한중 지역평화 수호 책임이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지역평화가 뭘까요? 미국에서 말하는 지역평화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더 넓은 전장을 감당하고 대한민국도 따라온다. 그런데 중국이 말하는 지역평화는 대만과 이란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이재명이가 최대한 뒷공무니 빼고 도망가고 반미하는 거거든요. 역사의 오른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라 라는 이 포괄적 요구에 이재명이가 여기에 저는 지금 같이 날뛰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이죠. 쿠바의 총영사로 있었던 이일규 총영사,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마두로가 축출된 다음에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을
이걸 실제로 보고 완전히 이제 뭐 북한 내부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김정은의 참수작전 공포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느끼는 공포감은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에 북한 지도부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호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김정은이가 경호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바꾸고 김일성, 김정일까지 비판하면서 통일 정책을 뒤집어버리고 분열된 독립국가로 지가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핵 보유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흐름이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맡은 역할이 상당히 크다. 종북 좌파 진영 안에서 북한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때림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란을 정리 못하도록 돕고 중국을 돕고 그 미션을 맡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향성인데 어제 이란과 협상을 하다가 안 됐죠. 제이디 벤스가 강한 태도를 내보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고했고 이란도 협상 전에 레바논에서의 휴전과 협상 전에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해라. 이란 입장.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휴전해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그말 때릴 것. 1번. 두 번째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하는 거. 세 번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한테 주는 거. 미국이 미쳤다고 이거 받아들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주는 순간 이란은 계속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뺏기는 순간 이란은 이제 그 이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낼 때까지 미국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 완전히 포기, 우라늄 농축 포기, 핵 개발 포기, 호르무즈 해협 내놔. 이 네 가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미국이 그냥 간단합니다. 이란이 그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덜 맞았구나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미 협상하는 시간에 동시간대에 기뢰 제거함을 넣어서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제거하고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 때문에 이때까지 항로가 닫혀서 유조선들이 못 갔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미국이 제거하고 있고요. 대체 항로를 만들어서 유조선이 통과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다 봉쇄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는 중국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란이 이때까지 여기에서 중국 배만 돌려보내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란이 이제는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내 건데 미국이 하는 순간 버틸 힘이 없어요. 이제는 이란은. 하루 그 섬도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나왔다가 앉았다가 나왔다가 하는 건 원래 전쟁 말기에 있는 것이고요. 보통 전쟁을 몇 년 하다가 협상 테이블이 생기지만 이거는 30 며칠 만에 생겼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사이드에 이긴 싸움이고 이길 것이고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나머지 이제 조금 불안한 변수는 중국이 지금 이란한테 무기를 많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국에 정보를 흘렸죠. 이란이 최근에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켜서 구출대가 들어가서 드라마 같은 작전을 펼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발견된 게 중국제 무기다. 그래서 맨페즈라고 해서 군인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이런 게 있어요. 미사일. 저공비행 전투기를 격추 가능한 무기인데 이거를 이란이 써서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켰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왔다더라. 미국 정보국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중국이 제공한 게 사실이면은 중국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조그마한 변수인데 왜 조그마한 변수나 말씀드리냐면은 가장 큰 요인들은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방공망, 이란의 반경 능력입니다. 이것 세 개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육상군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폴란드 총리랑 대화한다고 하는데 마크롱이랑 얘기하고 폴란드 총리랑 얘기하지. 뭐냐면은 이게 이재명이 하는 게 지 혼자 호르무즈 해협을 방위하는데 안 들어가면 이거 진짜 죽는 거거든. 근데 유럽 국가랑 일본이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면서도 왜 군사 파병이나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것들 안 했냐면은 혹시 들어갔다가 막 병사 죽거나 또 이러면은 골치 아프고 보복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중국한테 경제 보복 생기니까. 근데 여기를 미국이 다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공동 방위로 들어가는 거는 큰일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근데 이재명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란 돈줄 중국 수출 차단 트럼프의 호르무즈 역공 대단하죠,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난리 났다, 뭐 미국 안에서도 반전 여론 일어났다고 탄핵당한다, 뭐 이런 얘기하던데 전쟁 끝났다니까.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거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한다니까. 50년 동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거기를 뭐 위협하겠다, 이란에 뭘 뺏겠다는 표현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뢰를 제거해서 해군이 딱 들어가고 공군이 지키는 점령 상태. 중국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몰빵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랑 대한민국이랑 대만 쪽에. 이게 저의 그냥 단견이 아니고요. 포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외교 유력지 중에 하나인 포린 어페어스지. 전직 외교관, 외교 박사 이런 분들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카터 마르카시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해군 군사학 전문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군사 역사 박사를 받으신 미국에서 네로라는 중동 전문가고 전쟁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분석글을 썼는데 이란 전쟁이 중국에게 주는 교훈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다. 왜? 이란이 미사일 쏘고 드론 쏴도 실질적인 타격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 격추했으니까.
그러면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이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 동맹국들까지 때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CV에서 중국 쪽으로 가보자고요. 이게 왜 레슨스 for China면은 중국도 대만 전쟁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다. 대만을 포위하고 미국 동맹국들한테 미사일을 쏘는 전략으로 갈 건데 이미 미국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도발한다 하더라도 별로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 방위를 압도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보여준 이런 상황, 중국과의 잠재력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잡아간 것도 중국과 러시아한테 패배감을 안긴 거 아닙니까? 왜 방공망이 안 먹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란에서의 미국의 지금 이 유리한 상황도 중국한테 영향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서 장거리 타격으로 미국의 공군 및 해군 작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재평가하며 시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 전쟁을 하면은 미국한테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것으로 전쟁 시뮬레이션 돌려봤지만 이란 전쟁을 보니까 그 판단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작전을 중국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쟁 발발 후 첫 5일 동안 이란은 걸프 지역 목표물에 탄도미사일 550발과 드론 1,500대를, 이스라엘에는 탄도미사일 128발과 드론 1,100대를 발사했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공망 덕분에 명중한 미사일은 극히 드물었다. 거의 다 격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시도를 하더라도 거의 디펜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미국과 걸프망 국가들은 이란 미사일 400발과 드론 1000대를 요격했다. UAE에도 탄도미사일 262발과 드론 1475대를 발사했지만 명중한 미사일은 2발, 드론은 90대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서는 뭐 건물이 폭파되고 뭐 이런 걸 보지만 실제로 통계를 봤을 때 드론 1475대 중에 90대만 명중했고 미사일 같은 경우 262발 중에 2발만 명중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맞췄다는 거예요. 이란이 3월 15일까지 이스라엘 향해 발사 290발 이상의 미사일과 500대의 드론 중 주요 군사 목표물을 명중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 주요 군사 목표를 명중시킨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더 뒤에 추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전쟁 초기에 가장 많이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맞췄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군사 시설을 못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이란은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지역의 모든 정유 시설을 파괴하진 않았다. 워싱턴의 군사력 투사 능력도 위축되지 않았다. 대륙간 폭격기 임무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걸프 지역 기지들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들이 심각한 데미지를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 수행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전쟁 초기에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란의 이러한 반격을 잘 막은 것처럼 중국이 설령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막을 것이다. 그죠? 전쟁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원래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과 또는 반격 같은 것들이 미국한테 심각한 데미지를 미칠 수 있다고 봤지만은 이란 전쟁을 봤을 때에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이제 분석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파이 작전, 정치 군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총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UAE는 적의 미사일 99%를 요격했다.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 체계가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예상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서태평양 기지들은 중국의 폭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대만 침공 와중에 중공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이 더 큰 손실을 예상한다면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거물망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막 압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봤을 때에 중공군이 혹시나 도발을 하고 미국이 힘겨운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전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군사력 역량이 되는가 체크죠. 두 번째로는 이 중동에서 이란 전쟁을 4주에서 6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체크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앞으로 가져갔을 때 중국이 괴멸적 타격을 받는가 예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순에 왜 이걸 잡았을까? 거의 시진핑한테 준항복 선언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만만치 않은 저력이 있을 수 있겠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뭐 예언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뭐 반격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국이.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이란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등 베네수 3등 이란의 원유가 끊기게 되는 순간 중국이 과연 러시아만의 석유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란 전쟁의 무서움은 이란이 끝나고 나면은 러우 전쟁에도 타격이 간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혹시나 위험해진다면 푸틴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더 쉽게 풀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체적인 판도 가운데에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과 종중 세력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공식 국가 선언, 북한 핵 보유국 선언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빌드업 할 것으로 보입니다.